안녕하세요. 2024년 1월 7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순서를 좀 바꿔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보시게요. 애플 차트고요. 애플이 신년에 들어서자마자 뭐 이거는 2억 갭이라고 해야 되나요? 2억 갭으로 확 빠져버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일단은 이 파란색 189.91 라인에 그냥 밑으로 쭉 빠져서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초록색 179.61까지 위협할 정도로 빠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트렌드 라인하고 이 트렌드 라인 정도로만 지지선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서 이 밑에까지 뭐 대비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될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179.61 라인이 강하고요. 179 라인이 저 뒤에서 왔었던 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만들어졌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게 뭐 따로 여기에서 걸려있지는 않았지만 내려오는 이 연두색으로 된 라인들이 나름 중요한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서 있었던 그 핑크색 이 작은 레인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작은 레인지는 여기에서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죠. 뭐 이 안에 있었던 그 아주 작은 레인지였으니까 여기서도 작용을 별로 안 했고요. 그래서 이 핑크 레인지는 이제는 살짝 닫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 레인지 여기 이 레인지는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 레벨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작용을 안 했지만 그래도 이 프라이스 레벨은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핑크색, 연두색, 오렌지색, 빨간색 이 정도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을. 뭐 이렇게 쭉쭉 매크로 가지고 빠지기 때문에 테크로 딱히 말씀을 드릴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림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선들 확실하게 챙기시고 지지선정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이쯤에서는 모멘텀이 사라질 정도가 됐구나 하면 그때서야 이제 지지선 저항선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초록색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빨간색, 여기 오렌지색, 여기 있는 이 연두색까지 이렇게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 있고요. 여기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그대로 있고 뭐 여기서도 일시적으로는 이게 지금 길어서 그렇지 사실은 도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일날 그 2일봉에서도 그리고 여기서 도지도 나고 지금 움직이는 것 자체는 도지로 나오고 있어서 장 중에는 굉장히 위아래로 올라가면서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하락과 상승이. 그런데 계속 음봉을 만들면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장은 무겁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지선을 더 챙겨 드렸는데 올라가는 것도 뭐 이 182.94 이렇게 있는 선들 프라이스 레벨들 다 챙겨서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여기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뭐 올라오는 것은 2일날 깨졌죠. 그래서 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려는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2일날 쭉 빠져서 내려왔을 때 366.78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도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3일, 4일, 5일 하락세는 보였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걸치고 내려가는 상황이고 딱히 366.78 라인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지지받고 있는 모양새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것과 36678이 이중으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살짝 미스가 나고 있죠. 지금 이유는 모르겠는데, 살짝
그 밑에 되는 걸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해볼까요? 너무 커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밑에 있는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하는 게 여기에서도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지 말고 패러렐로 이렇게 움직여서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선이었으니까 좀 더 길게 만들면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만드는 패러렐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이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이 깨지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366.78이 깨지면 이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이 깨지고 여기에 있는 이 레벨이 깨지고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갈지 아니면 그 밑으로 이것마저도 깨져서 내려가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다운 트렌드를 형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버틴 모양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레벨이 깨지는지, 그러니까 366.78 레벨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밑으로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셔서 만약에 이게 깨져서 내려가면 이 밑에까지 훅 빠져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지선은 여기 밑에 있는 이 세 개의 프라이스 레벨이고,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올라가는 건 얘도 저항선, 여기에 있는 379.79도 저항선. 물론 여기에 있는 고점도 저항선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지금 역사적 고점이죠?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얘도 저항선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까지 올라갈 만큼의 모멘텀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이 정도 레인지, 내려갔을 때는 훅 빠져 내려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 보면 뭐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2일날 쭉 빠져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3일에 뻗쳐기 오면서 올라갔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지지선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목금 빠졌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이 깨져서 컨펌이 됐죠. 이게 걸쳐 있지 않으면 컨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컨펌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트렌드 라인, 이게 지난주에는 없었죠. 그래서 다시 이 트렌드 라인을 그리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겠구나. 그리고 이 지지선이 여기에 1월 9일 화요일에는 133.74 라인하고 이 다음 트렌드 라인이 이중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포인트에서는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 포인트가 또 동시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 하고 지금 3중으로 걸리고, 또 얘를 이런 식으로도 놓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3중이고, 그래서 지금 이 8일, 9일 이 언저리에서 3중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파벳이 더 쭉 빠져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딱히 쭉 빠져서 내려올 확률은 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뭐 제대로 만들어 놓을까요? 120.21이고요. 다음에 129.68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3중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비록 다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 컨펌 됐지만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그리고 프라이스 레벨 3중으로 지지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져내려오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만만치 않겠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 위로 가면은 뭐 딱히 없어 보입니다만 그건 그거대로 뭐 여기 이런 데서 있는 저항선들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 레인지 133.74, 138 올라간 다음에 이 레인지를 고수를 하겠고요. 심지어 얘도 뚫지 못하고 이 정도 레벨까지, 그래서 136 뭐 이 정도에서 갇혀있을 확률이 당장은 높다고 보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이것과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이 레인지도 있고, 이 3중 지지 있고, 이 밑에 지지선 하나 더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알파벳은 이 언저리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장이 형성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엔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을 보시면 아마존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프라이스 채널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일, 3일까지는 그래도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버티다가 목요일날 훅 빠졌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뭐 논팜 굉장히 괜찮게 나오면서 살짝 올랐다가 오름세를 연장하지 못하고 146.57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고 그냥 빠져서 내려간 상황인데 그래도 양봉 만들었습니다. 다른 앞에서 보신 스톡들하고는 좀 다르게 양봉을 만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143.63까지는 닿지 않았지만 일단은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서 버텼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올라간다고 해도 당연히 146.57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또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스 채널이 이제는 저항선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 받고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은 다시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서 슉 떨어져서 내려왔다가 버팅겼지만 다시 이 내림세,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139.96에 해당되는 이 지지선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지지선이 하나 더 있고 하는 것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렇게 아래로는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브로드컴 볼까요? 브로드컴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서 저 멀리에서부터 오는 그런 프라이스 레벨들은 그리지 않았는데 사실 그릴 필요가 없죠. 너무 멀리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더 빠져서 내려온다면 뭐 그때서야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프라이스 레벨들을 그리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 밑에서 올라오는 지금 이게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트렌드 라인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고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그렸죠.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작년 9월 시점에 이 정도 시점에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하나 당연히 그렸었겠죠.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고 했을 때 8월 18일 날 만들어진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에서도 몇 번 작용을 했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 포인트 9월 8일 그 다음에 9월 12일, 9월 13일 이렇게 작용을 했는데 이제 그게 떨어져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에 프라이스 레벨이 나중에 하나 더 그릴 필요가 나중에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릴 필요가 없어서 안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이 923.18 라인하고 밑에서 올라간 트렌드 라인이 이중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중 저항 받고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이걸로 새로 트렌드 라인 그려줬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추고 올라갈 때 여기를 뚫었죠. 그리고 나서 이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오렌지 라인 생기는 이 포인트가 다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여기에서 저항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이 999.87 라인이 깨졌는데 깨지고 올라간 것도 어디서 저항을 받았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쭉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뚫고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작게 작용 여기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만들어졌고 심지어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일곱 번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라인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고점 치고 다시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작은 스몰 레인지가 만들어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2일, 3일, 4일 바로 빠져버렸죠. 2, 3, 4로. 다른 앞에서 보신 그런 스톡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2포인트 정도로 트렌드 라인, 프라이스 레벨을 하나 더 그릴만 하죠. 그래서 이거는 오렌지색으로 하고, 이거 누구죠? 1109.26이네요. 1109.26으로 하나 놔두고, 이게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 트렌드 라인 저항선, 여기에 있는 얘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당연히 하나 그려줬습니다. 여기 이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또 트렌드 라인. 그래서 지금 이게 부채꼴처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의 그런 트렌드인데, 지금 이걸 보시면 이 트렌드 라인하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하고 굉장히 패러렐한 느낌이 나죠. 평형인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평행선을 보면 패러렐 채널을 그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렐 채널 하나 그려봤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얘를 기준선으로 해서 패러렐 채널을 그렸더니 살짝 어긋나기는 했지만 역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좀 더 가까이 볼까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패러렐 하다라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았지만 여기서 맞고 내려와서 여기서 반사, 여기서 또 맞고 내려와서 여기서 반사,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치고 내려왔지만 다시 이 안쪽으로 떨어졌으니까 얘가 여쯤에 오면 뭐 여기서 다시 반사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보시면 이 각도하고도 맞지만 뭐 이 각도하고도 좀 비슷하게 맞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 더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있는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거의 유사하게 맞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온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W처럼 만들어진 그런 느낌의 패러렐 채널이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각도가 지금 현재 브로드컴의 그 주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각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무슨 어떤 다른 놈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 하나 더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얘가 아니군요. 잘못됐네요. 지우고 여기에서 패러렐 채널을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더 그린다고 쳤을 때 이 각도를 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 포인트는 아마 이 포인트가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 이 포인트에다 이렇게 그리면 여기하고 또 맞아 떨어졌네요. 이건 지금 제가 지금 본 건데 여기하고 해서 또 맞아 떨어져서 여기에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이 라인, 여기서도 맞아 떨어졌죠. 여기에서도 맞아 떨어진 이 포인트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았으니까 월요일에는 브로드컴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만약에 더 떨어져서 내려온다면 당연히 999.87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하나의 가상의 지지선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메타죠? 메타 볼까요? 자, 메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브로드컴처럼 뭐 그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메타도 각도가 있죠. 고유한 각도가 있습니다. 이 각도가 그 각도인데 여기서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안 했죠? 네.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일, 2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에 닿았다가 과연 이걸 뚫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지금 이중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았는데 2일날 그냥 바로 훅 빠져서 내려와 버렸죠. 뭐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 굳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3일, 4일, 5일 다른 주식들하고 다르게 목요일, 금요일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간 게 이 각도가 또 이 각도랑 또 맞아 떨어지더라. 뭐 각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나요? 이 정도 각도라고 하고 그려보죠. 여기를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각도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뭐 정확하게는 맞다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는 상태로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뭐 이 각도를 이 포인트나 이 포인트에 대놓고 각도기 재듯이 해서 하면 지지선을 그릴 수 있고 저항선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화수 빠졌고 목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353.83 못 닿았고요. 거기에서 조금 일찍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게 다시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또 지지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343.98하고 353.83 사이에서 일단은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내려오면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 닿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을 것이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포인트에서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여기에 뭐 고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 고점을 지금 굳이 그릴 필요가 있나요? 일단 하나 그려놓을까요? 그래도 361.90이죠. 361.90으로 그려서 여기도 저항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레인지에서 트레이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43.98, 361.90 이 레인지에서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가 아닌가요? 마지막 아니네요.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남았는데, 자, 엔비디아 보시면 얘도 뭐 이 각도가 되게 비슷한 각도로 가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레인지 무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트렌드 라인 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파란색 레인지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다가 트렌드 라인은 그렸지만 뭐 크게 여기서 저항받거나 지지를 받은 상황이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500에 근접했었다가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었죠? 499.97까지 갔었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아닌가요? 마지막 날 맞죠? 29일 날. 마지막 날 500까지 못 닿고 다시 빠져서 내려왔는데 2일 날 더 빠져서 내려왔고 480.88에서 지지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더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 위에서 종가가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좀 더 밀렸지만 보시다시피 걸쳐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저항받고 컨펌이 되지 못한 상태죠. 브레이킹이 안 됐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고 그 올라간 게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또 도지 만들었고 두 개 다 도지지만,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저항이 아니라 지지받고 올라가서 이 위에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과연 다시 500을 공략을 할 텐데 500까지 갈 수 있고 500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넘어선다고 해도 여기인 것처럼 걸쳐서 넘은 거는 컨펌이 안 됐으니까 숫자로는 고점은 500을 넘었지만 전체적으로 500을 뚫고 올라갔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저항받고 빠져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뚫고 이번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를 했지만 못 뚫었던 500을 과연 엔비디아는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었으니까 네 번째는 뚫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도 뚫지를 못했으면 네 번째도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고, 다른 주식들과 다르게 수목금 올라갔지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식들이 올라갈 때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셔서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 장이 시작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죠. 자, 테슬라는 어떻게 됐죠? 마지막 날까지 오름세를 보이다가 신년 들어서 빠진 다른 주식들하고 다르게 이미 28일부터 훅 빠지기 시작한 테슬라 주식이고 2일, 3일, 4일, 5일 계속 쭉쭉 더 빠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7슬라 넘지 못했고요. 뭐 8슬라도 근처까지 갔다가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요일에는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37.40 라인에서 양봉을 만들면서 끝났기 때문에 더 빠져서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7슬라 라인 다시 한번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갭 하락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다시 여기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다시 뭐 걸쳐서 있기만 하고 뭐 특별한 어떤 지지 저항선으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브레이킹 다운 돼서 컨펌이 된 상태예요. 이게 빠져 내려오는 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게 지지 저항선으로는 쓰이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저항선으로 사용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또 이 에어리어에서 장이 형성되겠죠. 하지만 얘가 7슬라 라인이 깨지는 순간 그 순간 이제 다시 이 그룹처럼 뭐 여기 하나 두 개 그룹이죠. 얘는 두 개 그룹처럼 다시 여기 7슬라 아래에서 장이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이 7슬라 라인이 깨지냐 안 깨지는 얘가 아래쪽에서는 중요하고 이 위에서는 이 240.70 라인이 돌파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240.70 라인 두 개가 다 브레이킹 되는 걸로 지금 컨펌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를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브로드컴까지 포함을 해서 8개 주식으로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을 했는데 좀 더 길어지지만 제가 그 구간을 나눠서 종목별로 원하시는 종목만 보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들, 필요한 이야기들이 관심이 없으신 종목이라도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다 차라리 2배속으로 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활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그 트레이딩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뭐 딱히 필요한 뭐 매크로는 없어 보이죠. CPI가 중간에 있는데 이제 그 레이트 디시전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이야기하면서 피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CPI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틸 CPI가 그렇게 막 쭉쭉 빠지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이번 CPI 발표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코어 CPI가 먼선 먼스로 여전히 0.3%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어도 이어가 아니라 먼스리 그 코어가 아닌 헤드라인도 먼선 먼스가 0.2% 정도로 유지가 되면 쉽게 목표 인플레이션인 이어의 2%를 달성하기가 그렇게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반기 중에
피벗이 실시될 것이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가격이 좀 더 빠지는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I 보시고 CPI 넘버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CPI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고려해서 장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